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저는 그동안 캘리포니아와 LA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 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유익한 어떤 경제 정보에 관한 소식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개인 유튜버이기 때문에 제가 지지하고 있는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공정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이니까 이제 한 달 반하고도 조금 더 남은 정도의 시간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이제 표현한 몇 가지 언론들에서 표현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표현이 좀 굉장히 좀 적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백악관행이 바이든에게는 넓은 길이지만 곳곳에 지뢰밭이 있고, 트럼프는 좁은 길인데 숨은 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언론이 이렇게 얘기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폭스뉴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바이든이 51% 그리고 트럼프가 46%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바이든이 49%, 트럼프가 42% 지지율로 지금 바이든이 계속 트럼프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에서는 바이든이 앞서지만 실제 당선에서는 트럼프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특이한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몇 개월 전에는 13%까지 났었는데, 최근에는 한 7%, 5% 이 정도의 표차가 나기 때문에 지금 12월 3일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누가 이길 것이다라고 속단하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미국 전체 선거인단으로 봤을 때 바이든이 222명, 그리고 트럼프가 203명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당선에 필요한 270명에는 아직 양쪽 다 모자란 수치이죠. 그래서 지금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8개 주 113명을 놓고 지금 경합 중에 있습니다. 올해 대선 승부를 가릴 수 있는 격전지로는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위스콘신 이렇게 6개 지역을 이제 꼽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현재 이제 경합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네바다, 뉴햄프셔 여기까지 포함해서 8개 주를 접전 지역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넓은 길이고 곳곳에 지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은 그동안 민주당 표밭이었다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빼앗겼던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 요 3개 주를 되찾으면 268표로 270표에 근접하죠. 그래서 다른 격전지 중에 아무 데서나 한 곳만 이기면 무난하게 270표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넓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다소 우세했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에서 이기고, 4년 전에 또 이겼던 펜실베니아 이렇게 이기면 270표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데, 만약에 펜실베니아에서도 밀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경합주, 그러니까 미시건이나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 뉴햄프셔 여기에서 어쨌든 한 20표 정도를 만들어내야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은 좀 열세다라고 보여지는데, 아까도 잠깐 표현했듯이 드러나지 않은 그 수들, 그러니까 4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설마 트럼프가 될까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됐던 이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이번에도 나올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9개 현안에 있어서 그중에 8개 분야에서 트럼프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국민통합이라든지 인종차별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하고 많은 격차를 보였는데요. 트럼프는 유일하게 우위를 점한 부분이 어떤 경제 부문, 물론 경제 부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부분들을 또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그런 부문이긴 하죠. 그래서 트럼프는 경제 부문에 있어서 바이든을 좀 앞섰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지지층은 여성, 그리고 고령층, 밀레니엄 세대, 중남미계, 그리고 흑인들, 이런 계층이 이제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는 백인, 그리고 남성, X세대, 참전용사, 이런 계층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령층이라든지 밀레니엄 세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트럼프를 지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고령층이나 밀레니엄 세대는 바이든을 지지하고 X세대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것이 조금은 의외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산불이 대선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재난 지역에 연방 지원을 통해서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산불에 대해서 대처를 트럼프가 못하고 있다. 이런 그 반 트럼프 여론을 좀 앞세워서 트럼프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에 대해서도 대하는 두 후보의 시각도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산불 화재를 각 주정부의 산림 관리 차원에서 보고 있는 반면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로 보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어떤 대응 전략도 각 후보마다 좀 달라지겠죠. 예를 들자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산불이 각 주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나설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산불이 광범위하게 그리고 동시다발로 발생하니까 연방정부에서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 기후변화 협약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입을 해서 어떤 미국이 어떤 그 큰 역할을 차지하기도 하겠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산불이라든지 재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면 조지 플로이드를 위시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각종 많은 시위들 이것들이 또 한편 이번 대선의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두 후보 간 극명한 차이를 보고 있죠. 인종차별 반대라든지 경찰 공권력 남용에 있어서 항의하는 이런 시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의 원인이라든지 국민 화합이라는 측면보다는 시위의 어떤 폭력성에 집중을 해서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시위대의 강경한 진압을 이제 외치고 있는 반면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시위의 원인에 집중을 하고 인종적 불평등 해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들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비판 이런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결과가 있는데요. 몬머스 대학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누가 법과 질서를 잘 유지할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법과 질서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 그 결과는 바이든이 52%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48%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바이든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킬 것 같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다라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법과 질서 문제가 대선에서 핵심 이슈로 떠올랐지만 어떤 후보도 이 문제에 대한 신뢰에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표차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어느 후보가 법과 질서를 더 잘 지킬 수 있다, 더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도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USA 투데이에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트럼프와 바이든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의사결정을 했다, 이런 의사표현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지난번 대통령 후보에서도 사실 두 후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뽑아야 한다면 차선의 선택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서 향후 유권자들에게 누가 더 표를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두 후보가 지금 접전지 중심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주 중앙일보가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아주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후보의 지지도에 있어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아시안 비영리단체에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바이든이 54%, 트럼프는 29% 지지율을 보여서,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어떤 그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라서 그런지 표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이번 미주 중앙일보 웹사이트 코리안데일리닷컴 온라인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63% 대 37%로 트럼프가 더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들을 압축했을 때 그때는 65% 그리고 35%로 그 차이는 좀 더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굉장히 의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분석한 미주 중앙일보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한인 1세대들의 투표 경향은 일반적인 아시안 이민자들이나 혹은 2, 3세대, 2세대, 3세대들과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주 중앙일보 애독자들의 경향이 많이 방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전체의 어떤 여론조사보다도 미주 중앙일보에서 설문조사한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주 중앙일보를 애독하는, 많이 보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어떤 성향, 경향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11월 대선과 함께하는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한인들 소식에 대해서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방 하원 의원 자리에 5명의 한인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현재 435명의 연방 하원 의원 중에 한인은 뉴저지 3선거구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의원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앤디 김 의원은 이번 11월에도 재선을 노리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지난 2014년도에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을 지냈고 2018년도에는 아깝게 재선에 실패한 공화당 소속 영킴 후보가 이번에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장을 내고 지금 열심히 선거 운동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한인 커뮤니티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는 후보로 한인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는 후보입니다. 또 캘리포니아 48선거구에서 미셸 스텔 후보가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합니다. 미셸 스텔 후보는 지난 2014년도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당선이 돼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캘리포니아 34선거구에서 이민 변호사인 데이비드 김 후보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또 워싱턴주 10선거구에서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스트릭랜드 후보는 지난 2007년도에 워싱턴주 타코마 시의원에 당선이 된 이후로 타코마 시장에까지 올랐습니다. 워싱턴 10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성향이 뚜렷해서 당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협회에서는 각 지역의 지지율을 감안했을 때 한인 후보 중에 2명 혹은 3명 정도는 무난하게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부디 우리 후보에 이번에 도전장을 낸 5명 모든 후보가 선거에서 연방 하원의원 배지를 달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도 선거에 적극적으로, 이번에 11월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국 내에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이 어떤
소수민족의 권익이라든지 한인의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미국과 LA, 캘리포니아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LA 사는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